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CMO의 TJ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에 있었던 경영, 경제 이슈들을 중심으로 영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입니다. 작년에 국민연금이 미국 증시 호황에 힘입어서 수익률이 두 자릿수 나왔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사실 수익률을 따져보면 투자를 잘한 것도 어느 정도 맞는데, 운 좋게 원화 약세 때문에 외환 환산 수익이 커져서 이렇게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 같아요. 하지만 작년에 미국장 투자해서 두 자릿수 수익 안 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장이 좋았잖아요. 심지어 두 배, 세 배 버신 분들 제 주위에도 굉장히 많고, 이런 장에서 원화 환산 수익 그거를 제외하고 한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거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홈플러스 사태 또 터졌잖아요. 이 홈플러스 사태에 국민연금이 6천억을 투자해서 또 이거 다 날릴 판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해서 손실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들 처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형적인 사모펀드들 그 먹튀 스타일의 투자거든요,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 사모펀드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거의 들이지 않고 LBO라는 거를 통해서 업체를 인수하고, 업체를 인수한 뒤에는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부 다 매각해서 원금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판관비를 줄여서 배당을 왕창 가져가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 회사를 털어버리는 전형적인 LBO,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국민연금이 6천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솔직히 저는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고. 그동안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이 많았던 게, 국민들이 낸 것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가지 못해서잖아요. 재원이 부족해서 20대, 30대 세대들한테 연금을 더 걷느니 마느니 자꾸 이쪽으로만 포커스를 두고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많이 내건 적게 내건 수익률만 높으면 큰 문제가 없잖아요. 국민연금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데, 그래서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쪽에서 개혁이 좀 시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홈플러스 사태에서 관계자들 좀 큰 처벌이 필요하겠다 싶은 이유가, 이 회사가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도 신용평가 기관에서 A등급 평가를 내리고, A등급 평가를 기반으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투자자들 끌어모으고, 결국은 법정관리 수순으로 들어가는데, 법정관리 수순 들어가면 회사 도와준다고, 여기에 피해본 투자자들 도와준다고 국민 세금이 또 들어갈 거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켜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회사채 투자하신 분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게, 자기 돈 자기가 지키는 거지 남이 지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홈플러스 관련해서 그동안에 나왔던 기사만 쭉 살펴봤어도 아, 여기 투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그깟 금리 1, 2%더 준다고 여기에 투자했다가 돈을 띄고 떼인 돈을 나라한테 어떻게든지 구제해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자, 그 다음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그 중동 분쟁 관련 얘기인데,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어느 정도 끝나가고 이제 평화가 찾아오나 했는데, 본격적으로 미국의 본색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항공폭탄 등 4.4조 무기를 이스라엘에 판매한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전쟁을 하고,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제조업들 미국 내로 들어와서 생산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찌 됐건 간에 제조업이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니까. 군수산업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제조업에 속하는 거니까 이제 이스라엘에다 무기 팔고, 또 EU에다도 니네들 스스로 지켜라, 방위비 올려라, 그 말은 결국은 미국산 무기 사라 이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미국 무기 파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그 전 세계 군수 업체들 한번 주가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방산주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방산주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 라인메탈, 독일의 전차 만드는 회사. 지금 보세요. 미국 그 OTC 마켓에 상장돼 있는 이 회사 주가가 계속 오르다가 2025년부터 그냥 급등세잖아요, 이게.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EU 국가들이 유럽을 우리 손으로 지키자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결국 유럽산 무기, EU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무기로 무장을 할 텐데, 유럽에도 보면 굉장히 좋은 군수 업체들이 많아요. 스웨덴에도 전투기 만드는 회사가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그 다음에 독일에도 이런 라인메탈 같은 전차 만드는 회사도 있고, 이 회사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기도 하고, 유럽 시장에도 상장돼 있는데, 만약에 유럽 증시에도 투자하는 분이 계시면
유럽 증시에 상장돼 있는 군수업체들 한번 유심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잘 찾아보시면 유럽 증시에 상장돼 있는 군수업체들 모아놓은 분명히 ETF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ETF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공매도 관련. 우리나라 증시의 공매도 금지 기간이 3월 말로 이제 종료가 되죠. 그럼 4월 달부터 이제 공매도가 판을 칠 텐데, 저는 조선업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매도 1차 타겟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군함 발주를 하면 우리나라 조선업에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조선업이라는 게 전후방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배를 만들면 철강이 필요할 테고, 이 철강 만드는 회사가 대표적인 전방 산업이죠. 조선업에. 미국 제조업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US 스틸 같은 경우에 실적이 안 좋아서 일본에서 인수하겠다고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우리나라한테 예를 들어서 군함을 발주를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철강은 US 스틸 거 갖다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군함 내부에 들어가는 전자 장비들 있잖아요. 이것들 같은 경우는 미국산 집어넣어라 이렇게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결국 남은 거는 배 조립하는 건데,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배 조립해달라고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선업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상 까보면 돈 안 되는 것만 우리한테 줄 것 같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공매도 재개되면 우선 조선주 쪽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조립 이상의 더 많은 부분을 우리나라 업체한테 의뢰한다라는 팩트가 나오면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으니까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 관련된 내용인데, 저는 일단 포트폴리오 불안해서 좀 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상황에 기술주 쓸어 담고 있는 서학개미 세계 증시가 지금 불안불안하다. 언젠가는 다시 오르겠지 생각하고 개미들이 미국 지수 ETF를 줍줍한다. 저는 신문에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냥 하락 전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동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꼭 반대로 움직이더라고요. 미국 증시에 많이 몰렸다 그러면 미국 증시가 떨어지고, 미국 증시 위험해서 도망 나왔다 그러면 미국 증시가 오르기 시작하고, 이번에 한 몇 달 뒤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CDMO 쪽, 바이오 쪽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빅테크들 있잖아요. 구글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들. 이런 회사들이 AI 활용해서 신약 개발에도 나서고 있어요. 이런 큰 회사들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뭐 조그만 벤처 회사들도 신약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누군가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반도체처럼 맞춤형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그 반도체를 의뢰받아서 생산하는 TSMC에 엄청난 수요가 몰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에 나서는 업체들이 많을수록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는 호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만에서 또 바이오판 TSMC를 육성하려고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쪽 시장 놓치지 않게 선제적으로 좀 제도를 개편하고 투자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기사는 유럽 증시가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부터 유럽에서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했었었고, 그게 슬슬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초에 아르헨티나 금융개혁 시작을 할 때 은행주 하나 사가지고 굉장히 수익을 많이 봤는데, 이번에도 유럽 증시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유럽에 있는 투자은행 쪽 몇 개를 좀 살펴봤거든요. 괜찮은 회사가 있으면 투자를 해보려고. 그래서 하나를 찾아서 지금 조금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 회사가 영국계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인데, 이 바클레이스가 그 2008년도, 2009년도 요 시절 있잖아요. 유로존 금융위기 터졌을 때 정말 많이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거의 62불 선에서 뭐 1, 2불까지 떨어졌으니까 97, 8% 조정을 했는데, 지금 보면 2024년, 2025년 들어서 드디어 조금씩 이제 반등을 하고 있어요. 찔끔찔끔. 거의 14, 5년 정도에 걸친 조정장이 이제 끝나가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조금 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큰 금액을 채우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여기까지 업사이드도 굉장히 많고, 한 15년 정도 조정 기간을 거쳤으니까 올라가는데도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잖아요. 괜히 여기다 자금 많이 묶어놔서 다른 좋은 회사 투자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 기사는 한국 제조업체가 중국의 하청기지화 되고 있다. 이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한꺼번에 싹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가 한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지금도 힘들고. 우리나라 제조업체들도 알게 모르게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좀 충격적이네요.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지는 상상도 못 했는데. 앞으로 계속 미국에서 이거를 핑계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한테도 관세 매긴다고 달라들 텐데 자꾸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체가 흔들리게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큽니다. 요즘 신문들을 보면 자꾸 우리나라 경제, 경기, 기업들이 불안하다는 내용이 많아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한데 빨리 좀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기사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좋은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